자, 이제 진도 두 문제 하고 나서 라이트 사인은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개념센 저번처럼 문제 풀고 나서 유제 같이 풀고 문제 풀고 유제 같이 풀고 해가지고 숙제는 라센 위주로 낼게. 알겠지? 네. 저번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야. 우선 저희 194번 보자. 어, 194번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얘를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했었거든. 그래서 반대구나.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했었거든. 자, 그래서 어떻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냐면 하나는 신발봉 공식 가지고 원큐로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걔는 교육과정 벗어나다 보니까 서술형으로는 쓸 수 없는 풀이라고 했었고, 그럼 신발봉 공식 아닐 때는 풀이과정 네 가지로 구할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BC의 방정식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A와 BC 사이의 거리를 구해. 그러면 한마디로 높이가 완성이 된 상황이거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BC의 길이 구해가지고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ABCD의 넓이 나왔었지? 그렇게 아주 마지막으로 넓이 구하는 게 이제 정석적인 풀인데 이 방법을 알아둬야 되는 이유는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이게 딱 네 단위로 돼 있다 보니까 저희 서술형 같은 걸로 점수 분배해서 내기가 좋아서 이 방법 알아둬야 된다고 저번에 쌤이 말을 했었을 거야. 그러면 일단 이 방법으로 먼저 해보자. 첫 번째로 BC의 방정식 구할게. 그러면은 0,2 지난 나이니까 y는 ax 더하기 2거든요. 여기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집어넣자. 그러면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2니까 a는 3이거든요. 그래서 y는 3x 플러스 2인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구할 때는 다 왼쪽 한쪽으로 몰빵돼 있어야 되니까 y를 오른쪽으로 옮기면 3x 빼기 y 더하기 2는 0,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 됐어. 자, 그 와중에 두 번째로 a랑 bc 사이 거리 구해야 되는데 3x 마이너스 y 더하기 2는 0이랑 여기 a인 마이너스 3,3 사이 거리 구하면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x자리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고 마이너스 4고 플러스 2거든요. 그럼 여기는 루트 10분의 11이 됐어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BC 길이 구할 건데 BC 길이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랑 0,2 사이의 거리란 말이야. 집중해 이수야. 그러면 BC의 길이는 루트 0 더하기 2의 제곱 플러스 2 더하기 4의 제곱이거든요. 여기는 루트 40이라서 2 루트 10이 될 거야. 자, 이제 넓이 구하자. 밑변의 길이인 2 루트 10 곱하기 루트 10분의 1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넓이는 11 되겠죠? 우선 이거 적어봐. 적고 나서 신발 공식으로 사용해 줄게.
나도 왔어. 왜 온지 모르겠는데 와가지고 뭐 해야 되죠? 해야 돼. 아 그리고 암건조증 왔을 때는 다회용 쓰면 안 된다. 근데 더안 좋아서 일회용 써야 돼. 근데 또 일회용은 또 그거 있다며 미세 플라스틱. 아 그래가지고 뭘 쓰라는지 잘 모르겠어. 그냥 보고 있다 보면 한쪽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안 좋대. 근데 다회용은 또 그런 점에서는 안전한데 암건조증 있는 사람한테 쓰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자 이제 두 번째로는 A라는 아이가 x1, y1이야. B라는 아이가 x2, y2야. 그 다음에 C라는 아이가 x3, y3의 신발끈 공식이다. 그럴 때 삼각형 ABC의 넓이인데 2분의 1의 절대값 x1, y1, x2, y2, x3, y3 하고 나서 x1, y1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그거는 얘들은 얘들끼리 곱해서 더하면 되지.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 친구끼리 곱해가지고 빼주면 됐었단 말이야. 그래서 2분의 1의 절대값 x1, y2, x2, y3, x3, y1이고 여기는 x2, y1, x3, y2, x1, y3 이렇게 하고 나서 절대값 잡으면 이게 삼각형 ABC 넓이가 되겠지. 그렇게 하세요. 해도 되죠? 자 그래서 삼각형 ABC의 넓이 구해야 되는데 2분의 1의 절대값에 보통 앞뒤에 0 하나라도 쓰는 게 좋거든. 그래서 0, 2,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0, 2 이렇게 하자. 하나, 둘, 세 개 숫자에도 더하면 되죠. 사라지고 10이고 마이너스 4야. 그다음에 이것도 곱하면 플러스 6,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2분의 1에 8 더하기 6 더하기 8이라서 22거든. 원식 1이야. 그렇지? 그렇게 하십시오. 자 마지막 문제하고 라센 잠깐 그뭐 라센 하고 나서 잠깐 너희 숙제 좀 하다가 한 10분 정도 후에 개념 센치도 나갈게. 실천도 줄 겸 해가지고 해도 되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 돼 있냐면 어떤 직선 두 개가 있는데 이 직선하고 같은 거리에 있는 P가 지난 자체 방정식을 물어봤거든. 그럼 두 개 나올 거야.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두 개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P가 x, y라고 하고 나서 x
x랑 y 사이 관계식을 물어봤는데 문제는 위에도 xy가 있고 아래도 xy 있으면 계산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구분을 위해서 x, y라고 써져 있긴 하지만 얘를 a, b라고 하고 나서 구하고 나서 마지막에 x, y로 다시 바꿀게 얘들아. 자 그러면 x 빼기 2y 더하기 3은 0이랑 a, b 사이의 거리부터 구하자. 그러면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분에 x자리에 a 집어넣고 y자리에다 b 집어넣고 나서 플러스 3 하면은 이게 저거랑 저거 사이 거리가 될 거야. 두 번째로는 2x 마이너스 y 빼기 0이랑 a, b 사이의 거리 구하면은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분에 x자리에다 a 집어넣고 y자리에다 b 집어넣고 나서 빼기 3 하면은 이게 요거랑 요거 사이 거리지.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 했냐면 이 a, b랑 이 직선 사이 거리랑 a, b랑 여기 사이 거리가 같다고 했으니까 얘네 두 개가 같은 상황이거든. 그러면 분모는 루트 5니까 어느 셈 쳐도 되잖아 이수야. 그러면 a 빼기 2b 더하기 3이랑 2a 마이너스 b 빼기 3이랑 절대값이 같은 상황인데 이거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절대값 a는 절대값 b라는 거는 a가 플러스 마이너스 b라는 소리랑 같은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답이 두 개야. a 마이너스 2b 더하기 3은 2a 마이너스 b 빼기 3이다 이거랑 a 마이너스 2b 더하기 3은 마이너스 2a 더하기 b 플러스 3이랑 같다 이렇게 두 개 있단 말이지. 자 이거 다 오른쪽으로 넘기면은 a 더하기 b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거 하나랑 그다음 이거는 3a 빼기 3b는 0이라서 a는 b다 이렇게 두 개거든요. a랑 b 자리에다 다시 x, y로 바꾸자. 그러면 x 더하기 y 빼기 6은 0이랑 y는 x 이렇게 두 개가 정답이다. 됐지? 자 필기하시고 너희 앞에서부터 좀 풀어. 풀고 나서 10분 뒤에 그냥 됐습니다.
또 책 밀리지 말고 바로바로 해결해 이번에는. 알겠지? 또 밀리면 다 또 나. 풀고 있죠? 모르고 있으면 질문해. 어. 얘들아 진도 나오자. 그 개념 생각해봐. 153초가 됐는데 계획이 안 되고 나갔어? 그거 맞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해볼게. 어떤 집합이 있어. 집합은 뭘 보고 집합이라 했냐면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집합이라 했었거든요. 원산 봤지? 태부 나. 왜 안 봤어? 왜 당연스럽게 말해? 다볼 거라며. 어? 어? 여행 갔다 와가지고. 그럼 언제 볼 건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말해. 너 나한테 본다고 네가 했던 거니까 이번에 지키자. 오늘 집에 가서 바로 봐. 나 조회수 확인할 거야. 알겠죠? 알겠지? 더 이상 밀리면 안 돼. 너무 자주 빠져가지고 넌 특히 더 밀리면 안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집합은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었어. 그래서 있는 것들의 모임이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건 집합이 되고 어떤 건 집합이 안 됐었냐면, 예쁜 사람들의 모임 이러면 예쁘다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집합이 안 됐어. 근데 키가 160cm 이상인 사람의 모임이라면 160cm라는 기준이 명확하니까 걔는 집합이 됐었단 말이야. 그래서 집합이라는 아이가 있을 때
구성원들이 뭐 A, B 쓰면은 이런 식으로 중괄호 써서 A, B, C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A는 A의 구성원인데 이 구성원인 것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원소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원소일 때는 A가 A의 원소이다 이렇게 삼지창으로 표시하고 딴 생각하지만 B도 A의 원소이다 이렇게 표시했어. 근데 D 같은 경우 여기에 속하지 않으니까 D는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기억나시죠 이거? 자, 그 다음으로 나왔던 게 뭐였었냐면은 집합을 표시하는 방법이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EX가 1, 2, 3 이런 식으로 돼 있다 해봐. 그러면 이거는 A의 구성원들을 A의 특징으로 콕 집어가지고 얘기한 게 지금 이 친구가 됐었고 이걸 보고 뭐라고 했었냐면은 조건제시법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조건제시법은 어떤 식으로 쓰는 거냐면 얘가 성질이 되는 거였고 이 성질을 만족하는 이 친구가 원소가 되는 거였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이 A의 원소가 됐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구성원들을 너도분하게 나열해서 쓴 것을 보고 뭐라 했었냐면은 원소 나열법이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A의 구성원들을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있었지. 그래서 A의 구성원들이 2, 4, 6일 때 2, 4, 6 이렇게 동글뱅이를 써가지고 쓴 걸 뭐라고 했었냐면은 이 친구를 보고 저기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너희가 좀 헷갈려 할 만한 게 뭐가 있었냐면은 이거 조건제시법 가지고 많이 헷갈려 했었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아이가 마이너스 1, 0, 2이야. 그다음에 B라는 아이가 2, 4, 8이야. 그럴 때 C라는 아이가 A 곱하기 C야. B야. B인데 A는 A의 원소이고 B는 B의 원소이다 이렇게 써져 있다 해봐. 그러면 이 특징을 만족하는 AB가 원소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0, 2, 4, 8이 C의 원소가 됐었었지. 자, 또 다른 예시로 예를 들어서 좀 쉬운 느낌으로 X는 2의 배수다 이런 식으로 써져 있다 해봐. 그러면은 이게 특징이고 이 특징 만족하는 X가 원소가 되는 거니까 2, 4, 6, 8, 10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원소의 개수가 끝이 없으니까 땡땡땡 해가지고 썼었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원소의 개수가 무한하게 많은 이 친구 보고 뭐라 했었냐면은 무한집합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유한한 이 친구 보고는 뭐라고 했었냐면은 유한집합이라고 했었지. 여기까지 우선 필기하실래요? 하고는 다시 해줄게. 뭐 특별히 할 것도 없어 보이긴 하는데 태연이는 해야 돼. 다 적었어? 태연아? 내용 이해됐니? 기억한다? 여기 보이는 쪽이네.
푼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거 뭐냐면 x가 x제곱은 0보다 작은 실수 x 이렇게 돼 있다 해봐. 그럼 아시다시피 실수 중에서 제곱해서 0보다 작은 라인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러면 이거는 저기 명확하게 구분은 할 수 있는데 구성원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 그래서 이렇게 구성원들이 아무것도 없는 친구 보고 잘했어. 여기 공집합이라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표시할 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었어. 그래서 주의할 게 뭐였었냐면 이 친구랑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에서 이거랑 다르다고 했어. 얘는 0이라는 아이를 원소로 가진 집합이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이것도 아니야. 이건 공집합이라는 기호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라서 이거랑 공집합은 다르다고 얘기했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아이고 이번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부분집합에 대해서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기 뜬금없이 좀 물어봐서 미안하긴 한데 지안아 좋아하는 아이들 있어요? 없어요? 이수는요? 이게 없다고 몰아붙이면 안 돼. 자, 그러면은 정민이는 무조건 말해야 돼. 좋아하는 아이돌 혹은 좋아했었다. 어. 윤희까지 있는 애로 해줄래? 윤희까지 있는 애로. 아이 모르니? 아이들을? 이수는? 윤희까지 있는 애로 해줘. NCT 너무 멤버 많잖아. 잠깐만 NCT 제외. 세븐틴으로 하자. 그러면 세븐틴으로 할 건데 그냥 세븐틴 집합 A로 잡을게. 좋아하는 그냥 유닛 멤버인 애들 누구 누구야? 유닛인 애들 먼저 좀 말해줄래? 세븐틴 멤버 중에서 유닛이었던 애들. 자, 그냥 쌤이 옛날에 했던 걸로 할게. 소녀시대 이제 완전히 회문그룹이어가지고 있는지도 모를 것 같은데 다 할게요. 나는 그 소녀시대가 머릿속에 항상 못 떠올라가지고 자, 소녀시대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태연, 현이, 써니 이렇게 있고 이제 뭐 외우시네. 어? 다 외우시네. 아 여기까지 해가지고 몰라요. 이렇게 하고 이거 소녀시대로 할게요. 자, 이거 얘 소녀시대라고 하면은 이 소녀시대 분명히 집합이야. 소녀시대 아이들 가지고 묶어놓은. 근데 얘들 가지고 유닛 내가지고 저기 테티서라고 또 유닛 냈었거든요. 그러면 테티서는 지금 누구누구냐면 앞에 있는 세 명이 태연, 쿠탄이, 써니 이렇게 세 명 가지고 또 이렇게 걸그룹 하나 냈었어요. 자, 웃지 말고 들어봐. 자, 그러면 얘도 분명히 집합이고 얘도 분명히 집합이지. 그치? 네. 근데 얘들 멤버들이 다 여기에 속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얘를 A라고 생각하고 얘를 B라고 생각했을 때 둘이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하냐면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부분집합은 뭐냐면 원소랑은 살짝 달라. 둘 다 집합이긴 집합이야. 근데 완벽하게 포함관계가 있는 애들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서 니들 이미지 관리하려고 나한테 다 알면서 나는 읽었던 거 기억해 두겠어. 덥네요. 그래서 A가 있고 B가 있는데 그림으로 따지면 이런 느낌이야. 여기가 1, 2, 3 있고 4, 5 이런 식으로 있다 해봐. 그럼 B의 모든 원소가 A에 속하지. 그리고 이럴 때 B는 A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하고 기호로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한다. 집합 원소인 거랑은 좀 달라. 삼지창이 사라져. 자, 여기 다른 예시로 들어볼게. 여기 이번에 A가 1하나 B가 2, 3 이렇게 있다 해봐. 그러면은 이번에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A가 있는데 B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래서 1, 2, 3 이렇게 돼 있다 해봐. 그러면 이거는 2는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데 서로 포함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고 B가 A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우선 여기까지만 적어볼래요? 하나 떼주세요.
자, 해도 돼요? 해도 되니? 다 적었지? 자, 준호 갈게.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정리할 거야. x가 a이면 x가 b일 때 a는 b의 부분집합이라 말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a는 b의 부분집합이라 말하고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표시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잖아. 이럴 때 a랑 b랑 서로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일 때. 이해됐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저기 개념 체크 보자. 개념 체크 3번 보면은 a랑 b라는 아이가 있어. 이 친구의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라고 했거든요. 아, 그 다음에 하나 더 빼먹었다. 그냥 이건 하나의 약속이야.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거든요. 이렇게 하나의 약속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 적어봐. 왜? 정민아? 아니요. 공집합은 뭐라고?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얼른 적어요. 자, 그다음 3번 보자. A, B의 부분집합 구하라 했는데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공집합 하나랑 그 다음에 A 혼자 있는 친구 하나랑 B 혼자 있는 친구 하나랑 A, B 둘 다 있는 친구 이렇게 4개가 A, B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다. 됐지? 넘어가도 돼요? 넘어갈게. 그 다음에 대유 58번 봐봐. A가 1, 2, 3, 4일 때 옳은 거 쓰라고 했거든요. 해도 됩니까? 해도 돼, 혜원아? 자, 대유 58 혹시 책 안 읽었니? 아, 그래. 좀 같이 보여주지. 아니, 알아서 해보고 있는데. 아, 그래? 오케이. 자, 대유 58번 보면 A가 1, 2, 3, 4일 때 요거 고르라 했는데 자, 우선은 1은 A의 원소이다 맞는 말이야. 그 다음에 만약에 얘를 집합기호로 표시할 거면 1이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해야 돼. 우선 1번 틀린 말인데 만약에 옳은 표현이 되려면 이렇게 써야 된다고 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도 3이 A의 원소이다 맞는 말이고 3이라는 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다도 맞는 말이야. 이것 중에 제외하면 틀린 말이 되는 거고. 자, 3번 봐보자. 1, 2는 A의 부분집합 맞는 말이니까 3번 틀린 말이지.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2, 4가 A의 부분집합이다. 얘도 맞는 말이야. 그래서 지금 4번하고 2번 맞는 말이다. 그다음에 5번 보자.
5번 같은 경우 A는 1, 2, 3, 4거든? 근데 이게 2, 3, 4의 부분집합이래. 지금 1도 낙동강 오리알이고 5는 여기 포함도 안 되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되겠죠? 그래서 틀린 말이에요. 58-1번하고 2번 풀어봐 지금. 돈 필요하면 손 들어요. 다 봐줄게. 틀린 말. 그러니까 1이 A의 원소인데 그거 옆에 샵하고 1번에 있을 때 맨 끝에 맨 끝에. 요거? 네. 그게 저기 예시 3번이랑 3번일 경우에는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거? 네. 이거 접근 자체가 뭐냐면 1이 A에 속한 이거이면 1이 B에 속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이 문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겨 있는 거야. 그래서 접근 자체가 만약에 1이 A의 원소다. 그럼 1이 B의 원소이다를 확정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됐어? 이해 안 된 것 같은데. 2를 A의 원소라고 확정할 수 있고 2를 이게 그러니까 모든 원소가 다 속해야 되는 거야. 근데 모든 원소가 아니라 하나라도 안 속하면 안 되는 거고. 여기서 x가 a면 x가 b라는 거는 그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경우에 다 들어와줄 때를 얘기하는 거야. 됐어 이러면? 밑에 좀 문제 풀었어? 자 58-1번 2번 아직 덜 푼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지안이? 어떤 게 바뀌었을까? 두 번째 거. 자 58-1번은 4번 나왔어? 안 나온 사람 손 들어봐. 없어요? 그럼 58-2번을 어떻게 안 보여준 거 아니겠지? 가연이가 설마? 왜 안 보여줬어? 자 58-2번을 숫자로 바꿔가지고 해줄게. 그럼 나오면 돼.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걸 어떻게 바꿀 거냐면 x라는 아이로 해가지고 1, 2, 3, 4로 바꿔보자. 해도 되지? 자 그러면 1번 질문은 공집합이 x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맞는 말이야. 자 2번 질문은 지금 여기에 a, b자인데 2라고 2가 x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우선 바꿔보자. 이걸로 바꾸고 나서 여기 교재 질문하고 비교할 건데 세 번째로 3이라는 아이는 x의 부분집합이거든요. 잠깐만. 이렇게 하자. 자, 여기가 맞는 표현 내가 골라줄게. 이거를 A랑 비교해가지고 생각을 해봐. 우선은 조용히 해. 공집합 x의 부분집합 맞고 1도 x 부분집합 맞고 이거 3, 4까지 맞는 말이야. 그쵸? 그럼 집합으로 놓고 따졌을 때 1이라는 아이 x의 부분집합 2라는 아이도 x의 부분집합 3이라는 아이도 x의 부분집합 4라는 아이도 x의 부분집합이거든요.
있거든요. 그 다음에 1, 2 두 개짜리, 1, 3 두 개짜리. 우선 다 해볼게. 1, 4 두 개짜리. 그 다음에 2, 3 두 개짜리. 2, 4 두 개짜리. 그 다음에 3, 4 두 개짜리 x 부분집합이야. 맞지? 그 다음에 3개짜리인 1, 2, 3이라던가 1, 2, 4라던가 그 다음에 1, 3, 4라던가 그 다음에 2, 3, 4 전부 다 x의 부분집합이고요. 마지막으로 1, 2, 3, 4도 x의 부분집합이지. 여기까지 하나 이해됐어요? 이거를 이제 여기 위에 있는 문자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이게 각각이 1, 2, 3, 4인 거잖아요. 그쵸? 맞니? 자 그러면 1, 2는 이게 A로 바뀌고 얘가 A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B가 되고 이게 A가 될 거야. 그 다음에 C자리에는 집합 C 쓰고 나서 A가 돼야 될 거야. 자 마지막 아이 같은 경우에는 C, D 하고 나서 이게 A가 되겠지. 여기까지는 납득됐어요. 자 그 다음에 1자리에다가 집합 A, 집합 B 그 다음에 요거 A, A 될 거고 3이라는 아이는 집합이 기호가 2개 써져야 돼서 집합 C가 A의 부분집합 때 이렇게 써줘야 될 거야. 자 4라는 아이는 CD에다 집합 한 번 더 쓰는 거니까 C, D 하고 나서 집합 2개 쓴 게 A가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해되세요? 자 우선 여기까지만 좀 적어볼래? 적어놓고 계속 해줄게. 따로 쓸 거 잘못됐나? 우선 여기까지는 알아먹을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적어놔서 쪼개줘줄게.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바꿔가지고 한번 해보자. AB가 A의 부분집합이 될 거고 일상 같은 경우에는 A에다 집합수를 C 쓰는 친구가 A의 부분집합. 일상 같은 경우에는 A에다가 C, D 쓰는 친구가 A의 부분집합이 될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상 같은 경우에는 B하고 C하고 이렇게 하는 친구가 A고요. 그다음에 이사 같은 경우에는 B하고 C, D 이렇게 한 친구가 A가 될 거고 그다음에 3, 4 같은 경우에는 C하고 C, D 이렇게 한 친구가 A의 부분집합이 되겠지. 여기까지 하면 얼추 다 나왔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답이 몇 번이 되는 거냐면 4번이 되는 거야. 됐지? 이해됐어? 이렇게 하면은? 됐죠. 자 넘어가서 이제 서로 같다는 의미는 아까 했으니까 넘어갈게.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일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서로 같지 않으면 A랑 B랑 다르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 그다음에 155쪽에 진부분집합 요거 좀 봐봐. 진부분집합은 뭘 보고 진부분집합이라냐면 A가 B에 속하긴 하는데 같지 않을 때 진부분집합이라 해. 그러니까 부분집합이라는 거는 두 가지 상황으로 부분집합이라 한단 말이야. 이게 이렇게 돼 있다 해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될 필요는 없어. 예를 들어서 A랑 B랑 같아도 있잖아. 부분집합이 되긴 하는 거거든. 서로가 서로 속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부분집합이라는 거는 이거 두 가지 상황을 다 부분집합이라고 하는데 진부분집합은 확실하게 이렇게 생겼을 때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경우로 따졌을 때 A가 만약에 2라고 쳐봐.
A의 부분집합은 공집합이랑 1 하나랑 2 하나랑 그 다음에 1, 2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부분집합이란 말이야. 진부분집합은 뭘로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냐면 요거 세 개만 가지고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밑에는 너희가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대표형 59번 보자. 해도 되지? 자, 이거 A랑 B랑 서로 같을 때 상수 A 값 물어봤거든? 자, 그러면 이 친구랑 같겠지, 최소한 1, 2, 3인데 그러니까 A랑 B랑 서로 같다 했는데 A제곱 더하기 2A가 지금 2라고 이해하고 A제곱 더하기 2A가 있으면 지금 여기 3 하나가 있잖아. 이 3이 여기 셋 중에 하나랑 같아야 되는데 가능성인 거 이거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a제곱 더하기 2a가 3이 돼야 돼. 그럼 넘기면 a제곱 더하기 2a 빼기 3이 0이야. 이거 인수분해하면은 a 더하기 3에 a 빼기 1이 0이거든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또는 a는 1이 될 건데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로 a가 마이너스 3이라 치면 b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3하고 마이너스인데 이미 마이너스 2에서 탈락이야. 이거 2 돼야 되니까 이 친구가 정답일 것 같은데 실제로 a 자리에 1 대입하면 b가 3, 3이 1이거든요. A도 1, 2, 3 있고 두 개 같지. 나 서로 같은 집합이라 할 수 있겠죠? 밑에 두 문제 지금 풀어볼래? 진짜 안 푸니?